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휴넷 L&D 연구원에서 AI 칼리지 담당하고 있는 리더스 아카데미 팀의 김승곤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AI 교육 사례로 알아보는 인재 육성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특별하게 AI와 데이터 전문 교육 컨설팅 기업의 세코프랩스의 대표이신 김지훈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I 데이터 클라우드 전문 교육회사이자 이제 컨설팅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코프랩스의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이번 세션에서는 총 4가지 파트로 발표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AI 교육이 어떻게 변해왔고 또 그에 맞춰서 산업은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산업별 AI 교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무별 AI 교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AI 교육이 기업에 어떻게 ROI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저희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대표님 요즘 제가 알기로는 정말 하루하루 정말 치열한 하루들을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요즘 분위기가 좀 어떠세요? 네, 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요즘 바빠서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교육과 그리고 기업 컨설팅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즘 교육 문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오고 컨설팅 문의도 정말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과거랑 조금 다르게 약간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생성형 AI들을 복합적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 혹은 특정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정말 많이 오시고, 아니면 어떤 전사 차원의 혹은 기업의 핵심 인재들을 4개월에서 6개월 과정 동안 이제 정말 이제 핵심 인력으로 양성시키는 이런 컨설팅 규모의 교육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인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희 휴넷에서도 많은 고객사 분들이 작년에 우리 AI 기초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심화된 뭐 직무특화라든지 산업특화에 대한 교육을 많이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챗GPT가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받은 지 이제 거의 3년 차에 다다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문의도 연도마다 좀 심층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이런 교육의 변화라든지 산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저희 학습 데이터의 추이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휴넷의 인기과정 순위를 기반으로 학습자분들이 AI 카테고리에서 어떤 유형의 교육을 가장 많이 수강하셨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챗GPT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얻기 시작한 2023년부터 또 가장 최근이 2024년 하반기까지 AI 학습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3년을 보면은 이제 챗GPT가 국민적인 관심을 얻기 시작한 시기였죠. 그때는 확실히 결국 AI가 무엇인가, 결국 챗GPT의 개념과 트렌드에 대한 컨텐츠가 가장 높은 인기 포션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었습니다. 24년 상반기로 올수록 AI를 활용하고 싶다 하는 그런 기초적인 니즈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렇게 생성형 AI의 기초 활용 콘텐츠가 좀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할 수 있게 변화했던 것 같고요. 가장 최근이 24년 하반기로 올수록 그에 대한 니즈가 점차 심화되면서 결국 특정 영역, 어떤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특정 영역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포션이 넓어진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그래프들로 보면은 하나의 큰 흐름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런 교육의 흐름을 좀 체감하실 수 있으셨나요? 네, 충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말 이제 슈넷이랑 처음 협업을 했었던 2023년의 경우에는 정말 이런 생성형 AI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를 물어봤던 케이스가 많으시다라고 하면은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뎁스 있는 교육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고, 특히 요즘 저희가 교육 설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컨설팅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직무 레벨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를 다양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혁신을 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많은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느끼는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럼 사실 교육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었다면은 실제로 이제 기업이 AI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대응에 대한 부분이 그에 맞춰서 좀 변화했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연도별로 조금 나눠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023년도부터 저희 한번 가볍게 살펴보면요. 저희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관심을 기반으로 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업들 내부적으로도 아직 어떤 이런 생성형 AI의 보안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에 대해서 약간 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환경 안에서만 화이트 리스트로 서비스를 풀어주는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사적인 인사이트를 불어일으켜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생성형 AI의 쓰나미를 약간 막는 방파제 역할의 교육들이 굉장히 많았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번에 생성형 AI 써봤고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생성형 AI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직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 혹은 우리 팀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아웃풋을 도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오는 2025년도에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조금 더 고도화돼서 현재 이런 LLM 모델, 즉 GPT와 같은 AI 모델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서 추론 같은 영역들도 너무나 잘하고 있는 환경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AI들을 활용해서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전문성이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에이전트를 엮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약간 어떤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문의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25년도에 가장 핫한 키워드로 AI 신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를 찾아보면은 사실 AI 에이전트라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특히 요즘 MS365에서 코파일럿이 되게 많이 확산되고 있었잖아요. 저도 체험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AI 에이전트의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런 25년도에 가장 핫한 키워드인 AI 에이전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부터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AI 에이전트를 제가 그러면 조금 저희가 모두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주식 투자로 제가 한번 예시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희가 주식을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섹터를 정하고 그 섹터 안에 있는 어떤 기업들을 찾고 우리가 찾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미래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 할지 레포트를 분석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투자를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시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단순한 주식 투자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서도 프로세스를 뜯어보면 정말 많은 프로세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마다의 하나의 어떤 전문성 있는 AI를 만드는 것들이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다중 AI 에이전트 혹은 멀티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말들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개념들은 이런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쭉쭉쭉쭉 엮어가지고 AI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어떤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자율성과 주체성을 갖출 수 있게끔 전문적인 영역들을 풀어낼 수 있게끔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AI 에이전트로 바뀌면서 이제 AI 도구가 점점 이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보조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 간다는 점, 이 점이 사실 제일 인상적이면서도 사실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가 도구가 아닌 주체가 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함의를 좀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있어서는 저희가 AGI 시대로 이제 나아가면서 약간 좀 범용적인 AI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어떤 기업들의 레포트라든가 아니면 학자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전문성 있는 하나의 영역들을 AI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명령을 기반으로 이렇게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고차원적인 어떤 업무 능력을 수행하는 어떤 주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점점 AI가 하나의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만으로 볼 게 아니라 점점 우리가 직접 협업을 해야 될 파트너, 좀 기업의 하나의 조직원처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조직 차원, 비즈니스 차원의 함의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개인에게 중요한 부분은 이 AI 에이전트가 바뀜으로써 우리 개인의 일하는 방식이 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AI 에이전트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 AI 에이전트와 협업하게 될 텐데 그렇게 협업해서 AI와 일한다는 것은 약간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약간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전사적으로 뭐 대표적으로 전사적으로 도입을 하는 가장 주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MS 제품군의 챗 GPT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전사적으로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엑셀에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갈무리를 진행을 할 때 함수를 걸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코파일럿한테 어떤 식으로 뭐뭐를 해줘라는 식으로 명령을 진행을 하면은 AI가 거기서 특정 영역의 어떤 데이터들을 한 번에 저희 명령들을 수행을 합니다. 즉 전사적으로 이런 엑셀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다 붙는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저는 그 에이전트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진짜 잘 만들어진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라고 하는 전문가가 만들어졌고 그럼 이 전문가한테 일을 시키는 거는 저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그리고 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명확한 명령 그리고 명확한 어떤 요구사항들을 잘 정립해서 제공해줘야 저희가 이 에이전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도입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AI 시대에 돌입하면서 AI 에이전트가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부리는 대표처럼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결국 이것은 직무와 산업 단위에서 업무를 재정의 하는 것,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 교육자들의 역할은 이러한 재정의를 위한 시발점이자 안전한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별 AI 교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실제로 산업특화 교육을 설계하고 또 진행하면서 얻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가 산업특화 교육에 접근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산업특화의 교육의 핵심은 무엇보다 산업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AI 워크플로우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저희는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프로세스 마이닝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는 아니면 어떤 과업을 수행을 하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프로세스에서 어떤 걸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찾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브웨이, 아마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브웨이에서 음식을 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브웨이 들어가시면은 처음에 오실 경우에는 뭐부터 시켜야 될지 사실상 감이 안 잡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그 가닥은 잡혀 있긴 하지만 어떤 야채를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부터 어떤 소스를 넣을지 말지에 대해 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이런 경우의 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챗 GPT한테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대략 330만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정말 단순 계산으로는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 즉 조합이 나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접하는 고객들의 경우에는 이런 주문 과정에서부터 말문이 턱 막히고 말문이 막히는 정도뿐만 아니라 거기서 불쾌한 경험을 해버리면 고객이 이탈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웨이 같은 경우에는 서픽이라고 하는 서브웨이가 픽해준 어떤 베스트 제품군들을 잘 엮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키오스크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세스 개선을 수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서브웨이에서 어떤 주문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은 유난히 주문해서 오래 걸리는 케이스들이 종종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서브웨이에 정말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는 경우인데 빵 뭐 선택할지, 치즈 뭐 선택할지, 야채 뭐 넣을지 이런 거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쭉 만들었고 이 부분을 개선할 포인트로 잡으면서 고도화라는 과정이 일종의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서픽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온 거고요. 네, 그럼 한번 기업의 예시로 제가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반도체 공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반도체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 수율을 증가한다고 한번 분석 목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설비 이동 데이터, 위치 이동 데이터, 시간 데이터,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파악이 됐으면은 프로세스 마이닝을 쭉 진행을 하면서 공장 프로세스를 세분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혹은 구축이 되어 있다면 정리를 진행하고 프로세스 마이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쭉 진행을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웨이퍼의 이동 분석을 진행해 보니까 이동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이만큼이나 있었고, 공정에서 한 구간이 유난히 오래 걸리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너무 빨리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서 웨이팅 시간이 길었네. 이 부분은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같은 거를 저희가 계속 만들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분석 목표 및 데이터를 선정하고 데이터 파악 및 프로세스 마이닝을 실행하고,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 기반의 분석, 즉 문제점을 발굴하는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직관적인 예시를 위해서 병목 현상, 그러니까 뭔가 막혀가지고 딜레이가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은 기업마다 다 다른 종류의 문제점들이 발생이 하실 겁니다. 아무튼 이런 병목 구간 같은 게 뭔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개선 포인트를 발굴할 수가 있는데요. 방법론들은 굉장히 많은 게 존재를 하겠죠. 디자인 싱킹으로도 할 수 있고요, 린 방법론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론들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런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정말 거대한 자본들이 들었습니다. 아예 AI를 정말 무거운 걸 도입을 해야 되거나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무거운 과업들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LLM, 생성형 AI가 나온 이후에는 정말 퀄리티가 높은 추론 모델, 그리고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그리고 LLM 그 자체와 다양한 서비스들과의 결합, 그리고 RPA와의 연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기존과 대비해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점차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 병목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 병목 포인트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매칭하고, 그게 결국 저희가 말하는 효율화 포인트와 AI 필수 교육 키워드라는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효율화 포인트와 필수 교육 키워드를 뽑아본 총 4가지 산업에 대해서 샘플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총 제조, 유통, 금융, 소프트웨어, 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죠. 대표님, 저희가 이 각 산업별로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이 효율화 포인트나 필수 교육 키워드 일거해서 좀 주요 포인트를 찝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가볍게 제조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은 예시를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신 것부터 몇 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조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나 결합 예측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이 양품인지 아니면 불량품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빠르게 불량품들을 속아내서 후속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리소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AI를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들의 양품과 불량품을 판단을 수행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품질 관리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부분에서 어떤 날짜에 불량품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이런 이것 때문에 불량품이 높아졌다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사 사례나 아니면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온도가 0.5도 상승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량품들이 튀었다 줄었다 한다고 하는 것들도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풀어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전통적인 AI인 비전 기반의 AI들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노티하거나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수행해주는 LLM까지도 같이 활용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이런 결과물들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런 기반 기술들을 저희가 배웁니다. 일반적으로 제조 산업이 배울 게 조금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통 쪽인데요. 유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 개선들도 존재하겠지만, 앞단에서 B2C와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고객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고객을 만날 때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불량품 같은 거를 그들이 받았을 때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고객 응대 매뉴얼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응대 매뉴얼을 그대로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 고객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내용을 잘 버무려서 정말 AI가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안내를 해주는 이런 개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쉽게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걸 위해서는 LLM도 배우시고 이제 레그라고 하는 기술도 배우시는데, 이게 말이 들어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과정을 들으신 학습자분들은 비전공자분들이 이틀 만에 다 끝내셨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술의 난이도가 쉬워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으로 AI를 많이 쓰고 있는 어떤 산업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리스크나 부도 예측, 자산 관리, 아니면 사기 탐지와 같이 전통적으로 AI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LLM을 사용해서, 즉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떤 코드들의 효율화를 진행한다거나 코드 리팩토링, 혹은 우리의 과거 코드들을 활용하는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여러 가지 AI 툴이 이미 나와 있고 자체적인 챗봇을 구축해 가지고 SLLM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자체적인 보안 레벨이 굉장히 높은 AI 모델을 구축을 해서 폐쇄망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산업 쪽이 이런 LLM, 즉 생성형 AI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산업별로 특성을 보다 보니까 산업별로 어떤 효율화 포인트를 보고 있는지 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AI 툴이라든지 그런 교육에 대한 제약까지 굉장히 산업적 특성이 다양한 것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산업적 특성이 어떻게 교육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산업특화 교육의 사례로 제약기업 H사에서 진행한 논문 리서치 효율화 교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효율화 포인트를 도출하고 이를 효율화할 수 있는 AI 워크플로우를 제안한 교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먼저 해당 고객사에서 우리 산업에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전달해 주셨죠. 바로 전문성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제약 정보의 특성에 맞춰서 논문 리서치라는 활동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를 기반으로 제약 산업의 워크플로우에 맞춘 실습들을 설계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졌던 교육이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그럼요. 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문성이 있는 어떤 문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고 그 문서를 이해하고 잘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쪽부터 조금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다뤘습니다. 특히 AI가 거짓을 뱉지 않도록 이런 작업들 같은 경우로 굉장히 꼼꼼히 학습을 하고 실습을 진행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전문성 있는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AI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적절한 문서를 가져오는 것이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그라고 하는 적절한 문서를 가져와서 챗봇에게 함께 질문을 해주는 이런 개념들을 함께 배우고 응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써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챗 GPT에 GPT스라고 하는 간단한 레그 기반의 이런 챗봇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연구 프로세스를 우리가 AI에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AI에게 적용을 해서 레그 기반의 답변을 받아보는 것을 간단히 실습을 진행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레그와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연구원들마다 연구 분야들이 다들 너무 다르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만의 고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가져가시는 게 최종적인 산출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교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떤 생성형 AI 툴들을 활용해서 좀 전문적인 논문 기반의 자료들을 리서치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었고요. 좀 더 이제 효율화해서 더 나아간 자동화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챗봇이라든지 AI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실습으로 좀 커버할 수 있었던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금융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서 생성형 AI가 아닌 기업의 내부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인데요. 이전 사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산업이 갖고 있는 AI 교육에서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효용성이 높은 교육을 진행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가 데이터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수준이 또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실제로 금융산업에서 이런 AI 교육을 진행하실 때 좀 어떤 제약들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금융사 같은 경우를 교육을 정말 많이 진행하고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보안입니다. 첫째도 보안이고요. 둘째도 보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쇄망 환경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속하고, 그리고 저희가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내부에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산업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제약사항을 고려한 교육 설계가 정말 중요한 산업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건도 그런 포인트에서 시작된 부분이 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H사의 경우에는 그런 제약사항을 좀 뛰어넘어서 현업에서 굉장히 적용성이 높은 그런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어떤 요소가 가장 주요했다고 보셨나요?
이제 요 H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부적으로 정말 큰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걸 쓰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밖에 쓰질 않았는데 저희가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플랫폼을 분석을 해 보니까 너무 쉽게 비전문가분들도 쓸 수 있게끔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전사적인 문화로 퍼뜨리고 싶으신 니즈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아예 내부에서 2주에서 3주 정도 교환 개발과 이 플랫폼 자체를 뜯어보면서 이 전파 교육을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 교육 그리고 내부 툴을 활용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 곳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 리얼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리얼한 환경에서의 실습으로 구성이 되면서 이 수업을 들으신 이제 세 자릿수 때의 임직원 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교육 들었으니까 뭐 이제 나 데이터 분석 알았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바로 업무에 돌아가셔서 본인의 데이터를 올려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간단하게 머신러닝 AI를 돌려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고 가시고 활용하고 계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과 금융 두 가지 산업에 대한 산업특화 교육을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효율화 포인트를 도출하고 또 산업이 가지고 있는 교육상의 제약을 이해하면서 그에 맞춰서 설계하는 부분이 가장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산업특화 교육을 설계할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산업특화 교육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이 산업군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실습 예제로 들고 가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교육을 듣고 끝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교육을 들은 이후에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 이런 게 있고 비슷한 케이스들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으신과 동시에 이거를 다양한 AI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시면서 해결하실 수 있는 이런 아웃풋까지 들고 가는 게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 산업 맞춤형 교육이 만족도가 굉장히 잘 나오십니다. 왜냐면은 학습자분들이 가려우셨던 포인트 같은 거를 저희가 해결을 해 드림으로써 그리고 해결해 드리는 것과 끝나는 게 아니라 아웃풋을 들고 본인의 업무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다는 점이 약간 좀 핵심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산업특화 교육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직무별 AI 교육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도 역시 저희가 실제 직무특화 교육을 진행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HRD 담당자분들께서 직무별로 필요한 역량과 워크플로우가 모두 다른데 AI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해야 하죠? 라는 문의를 되게 많이 주시는 편이세요. 이번 세션이 되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직무특화 교육에서도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될 부분은 프로세스 마이닝일 겁니다. 각 직무별로 어떤 효율화 포인트를 찾아내고 교육으로 연결시킬지를 분석하는 것일 텐데요. 사실 산업특화 교육과 좀 다른 직무특화 교육이 가지는 프로세스 마이닝의 그런 차이는 혹시 어떤 걸까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관점에서 저희가 들여다봅니다. 근데 이 직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마케팅 부서라도 하더라도 우리 회사 A라고 하는 회사의 마케팅 회사와 마케팅 부문과 B 회사의 어떤 마케팅 부문은 하는 업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업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명확하게 다른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요 회사의 마케팅 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홍보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듣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에 맞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식으로 실습 자료를 완전히 개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모듈화를 다시 재작업을 해 가지고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직무별로의 프로세스 마이닝을 저희가 실제로 한 4가지 직무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각각 마케팅, 재무, 기획, 데이터 엔지니어링까지 이런 직무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하는 프로세스 마이닝 플로우를 좀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때 봤을 때 각 직무별로 AI가 어떻게 직무의 핵심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때 필요한 AI 스킬은 무엇인지 또 그 스킬이 어떤 교육 키워드랑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 직무마다 AI가 적용되는 어떤 효율화적인 포인트와 스킬셋이 확연히 다른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표님, 간략히 이런 직무별 AX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조금 거시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생성형 AI가 우리의 직무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새로운 역할군을 만들어내는지를 포커스를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콘텐츠 쪽은 가볍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재무회계 쪽으로 저희가 넘어오면은 저희가 정말 복잡한 재무 데이터나 아니면 분석하는 정말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한 번에 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나 회계보고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데이터를 연계해서 연계가 된 어떤 답변들 같은 거를 얻어낼 수 있는 챗봇을 만들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직무별 인사이트 그리고 직무별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기획자 같은 경우에도 UI, UX 디자인을 어떻게 생성AI를 통해서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뽑아볼지 혹은 시장에서 정말 우리가 감각적으로 얻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유튜브 같은 데이터에서 실시간으로 고객들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끌어와가지고 댓글 분석 같은 거를 요즘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주요 키워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통적인 AI를 배우지 않고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마케터 분들이나 아니면 PM, PO 분들께서 조금 더 고객과 맞닿아 있는 신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존의 AI를 잘 다루시고 파이썬 같은 언어들을 잘 다루시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다시 제가 옛날에 있었던 연구원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LLM을 위한 혹은 우리 회사의 데이터 구축과 혹은 AI 구축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고 그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들이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되게 각각의 직무에 대해 특성에 대해 좀 말씀해 주셨고, 또 전반적으로 직무 특화 교육을 진행했을 때 어떤 점이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사실 좀 저도 받아보고 싶을 정도로 직무 특화 교육은 사실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직무별 특화 AI 교육을 진행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계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D사에서 진행한 직무별 AI 워크숍 교육입니다. D사에서는 데이터 분석, 사업기획, 마케팅 같은 각 직무에 특화된 실습 워크숍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셨는데요. 이를 위해서 각 직무별 워크플로우를 반영해서 실습을 커스터마이징 했고, 직무별로 상이한 AI 사전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난이도를 좀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D사처럼 좀 여러 직무가 공존하는 환경에서는 직무별로 요구되는 AI 역량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가령 데이터 분석팀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통계적인 지식이라든지 AI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높으실 테고요. 또 마케팅이랑 사업기획 직무도 사실 또 완전히 다른 AI 역량들을 요구받으시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직무별로 요구가 굉장히 상이할 때 교육의 설계나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어려웠고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그런 좀 방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정말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수강생분들, 학습자분들의 난이도나 배경 지식 같은 게 조금 다 다르시다는 것이 좀 설계를 할 때 조금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 학습자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정말 디테일하게 진행을 함으로써 반을 구성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직무별로 정말 다양하게 쪼개서 정말 핏한 어떤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거 이제 교육 콘텐츠를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전체 교육의 1시간 정도는 이런 생성형 AI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정도만 배워서 전천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보안 리스크들을 저희가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 이외에는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한 7개에서 8개 정도로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 세분화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속해 있는 모듈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저희가 반편성을 진행해 드림으로써 최대한 많은 나는 내 직무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통찰력을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 D사 분들께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너무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실습 자료를 구성하는 거는 이제 어렵진 않았지만 앞단에서 직무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거에서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렵긴 했지만 가장 보람찼었던 교육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결국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사전 서베이를 통해서 임직원들의 니즈를 수집하는 과정이랑 또 사실 한 기업에 굉장히 많은 직무들이 있잖아요. 뭐 40여 개의 직무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40여 개의 커리큘럼을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직무에 그룹핑을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저희가 실제로 각 직무별로 진행했던 실습들을 보면서 각 직무별 커리큘럼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형의 정말 초창기에 진행된 교육이므로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쉽게끔 그리고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캐치하는 것에 조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직무 대상으로는 정말 어떤 아이디어 구체화를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빠르게 도출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들을 저희가 가볍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희 영업 직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는 영업 직군 분들은 전화 통화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떤 녹음 파일들 같은 거를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그 녹음 파일을 자동으로 내용에 넣어서 내 1일 보고서 형식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존의 페인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짚어서 AI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육이 진행된 뒤에도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셨는데요. 종합적인 평균으로 4.7점이라는 만족도가 나올 수 있었고 굉장히 다양하게 직무별로 특화된 실습이라는 부분, 현업 적용도가 높았던 실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D사의 사례를 통해서 직무별 특화 교육에 대한 포인트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직무 특화 교육의 경우 직무별로 상이한 워크플로우와 또 직무별로 상이한 AI 리터러시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꼭 필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에서는 ROI가 확실한 AI 교육 전략 이라는 주제로 AI 교육에 대한 ROI를 조직과 개인의 차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교육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 AI 교육을 통해서 야기되는 ROI를 살펴보기 위해선 가장 먼저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야기되는 인력의 재배치 문제를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 실제로 국내외 기업에서 이런 주제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AI가 지금 출발을 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력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직군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잠깐 핫했었긴 했었는데 프롬프팅 엔지니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옛날에 잠깐 유행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드는 어떤 새로운 직군들 같은 경우도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시들해지긴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AI가 나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직군들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업무로서의 변화 그리고 인력의 재배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약간 그 챗 GPT 그 자체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GPT와 같은 LLM 모델에 저희가 로봇을 연동해 가지고 하면은 로봇이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걸로도 고도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피규어 제로 원이라고 하는 지금 프로토타입이 연구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것처럼 어떤 기업에서도 단순히 이런 LLM 챗봇 형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에 AI를 탑재시켜 가지고 정말 사무직군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이런 로봇 같은 것을 도입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1대1로 매칭이 되는 예제는 아니지만 가볍게 살펴보면은 테슬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략 2만 불 정도로 가격을 측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중국의 어떤 제조업 쪽에 계신 숙련공의 어떤 그 인건비와 굉장히 조금 비슷하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약간 타겟팅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이런 점점 어떤 사람을 약간 좀 위협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현재 가격들 정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그리고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원래 대부분 다 $20짜리 요금제를 쓰고 계실 텐데 요즘은 $200짜리 정말 연구원들을 위한 고도화된 AI 버전을 쓸 수 있는 모델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열흘 전쯤 등장한 자료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구글 쪽에서 다중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AI 코-사이언티스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AI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하나의 클러스터, 즉
멀티 에이전트를 구성을 해서 신약 개발이라든가 유전자 연구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구글 쪽에서 증명을 해서 최근에 공개를 수행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AI로 야기되는 인력 재배치랑 효율화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금전적인 가치랑 연결되어서 되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AI 교육이 이제 어떻게 기업과 개인 차원에서 효익을 가져오는지 좀 더 통계 자료들을 기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AI 교육뿐만 아니라 진짜 이런 리더들이 그리고 산업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저희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AI를 만드는 어떤 근본적인 원천 소스는 데이터인데요. 데이터를 AI에 학습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 산업이 2015년도 이후로 단 한 번도 성장세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점점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2025년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4년도 자리는 아직 둘 다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런 데이터 산업 쪽, 즉 AI를 학습시킬 수 있거나 AI 기반의 혹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맥킨지에서 기업의 리더들한테 뭐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어떤 기술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리더들이 AI를 선택할 정도로 리더들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요 AI 분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든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이 지금 AI를 지금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2025년도 글로벌 리더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의 리더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점적으로 AI를 보고 있고 AI 향 어떤 기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아마 많은 보도자료나 뉴스 기사에서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 차원에서도 지금 전사적으로 AI에 대한 중요성들을 인지를 하고 있고 이 AI를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지 혹은 어떤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기업 차원에서의 저희 AI 교육들이 어떤 식으로 효익을 가져오는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개인으로 돌아와서 사실 개인에게 AI 교육이 얼마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되게 흥미로운 통계 자료들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맥킨지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지금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혹은 이제 뭐 평범하게 AI를 쓰고 있던 사람들이 개인적인 레벨로 돌아오더라도 내가 내 업무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AI를 더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자료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업 차원에서 내가 AI를 이렇게 쉽게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시면은 그걸 기업 차원의 어떤 문제를 푸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역량 향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인의 경우에도 커서 AI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래밍 보조를 해주는 이런 그 LLM 서비스를 현재 사용을 하고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걸 따로 결제를 해가지고 본인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런 것을 사용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약간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렇게 AI 교육이 어떻게 기업과 개인 차원에서의 효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저희가 전반적인 트렌드를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좀 교육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ROI가 높아질 수 있는 교육이란 어떤 설계 포인트를 좀 가져가면 좋을지 그 부분에서도 좀 제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문제 그 발굴 능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들을 풀 수 있는 생성형 AI, 더 나아가서 AI 도구들은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구가 설령 오픈이 된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커스터마이징 하기 지금 너무 쉬운 세상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저는 이어지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AI를 우리가 다룰 때 있어서 생성형 AI는 스마트폰 그 자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뭐 게임도 하시고 뭐 아니면 카톡이라든가 전화 문자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 창출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생성형 AI도 저는 스마트폰처럼 정말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알려줘야지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어떤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냐면은
저희 회사 소속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끝날 때 항상 이제 이메일 주소를 오픈해가지고 질의응답을 받아주는 세션을 저희가 꼭 마련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육들 같은 경우에는 잘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생성형 AI 교육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명에서 5분 정도는 항상 문의를 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장급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연락이 오는 거에 2배만큼 더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런 생성형 AI가 있다라고 얼핏 알고 계시는 하지만 누군가가 툭 밀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으셨던 거예요. 이런 분들이 기업 차원의 교육을 받으시고 이런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퍼포먼스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열어주는 이런 과정을 갖고 있는 게 생성형 AI 교육, 더 나아가서 AI 데이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AI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직 차원에서도 어떤 병로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생산성 향상이라는 그런 ROI 측면의 효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 차원에서도 되게 커리어 업그레이드를 하기 되게 좋은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과장급 여러분들께서도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되게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24년도가 이제 막 지나서 25년도 초에 이르렀잖아요. 그럼 가장 이제 24년도를 대표하는 AI 신의 키워드와 25년도를 대표하는 AI 신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2024년도는 아직 챗 GPT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제서야 이제 도입을 고민하시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좀 무르익는 단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안망 혹은 우리만의 LLM 이런 GPT 같은 걸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SLLM과 레그와 같은 기술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이런 키워드들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육 담당자분들께서도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우리 작년에 생성형 AI 교육했는데 챗GPT 교육했는데 올해 뭐 하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거랑 조금 연관지어서 25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SLLM, 레그, 에이전트라고 하는 키워드가 저는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성형 AI 기본 교육들은 정말 많이 하셨고 이제 물론 이제 준비 중이신 기업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나아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생성형 AI 교육뿐만 아니라 에이전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리고 이 에이전트들이 레그와 더 나아가서 SLLM이라고 하는 기술들과 연관이 돼서 우리 회사만의 에이전트들을 우리 임직원들한테 제공을 어떤 식으로 할지 우리 직무별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전사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나갈 준비를 하시고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24년에서 이어지는 25년의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를 바탕으로 교육 설계를 시작해 보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저도 이번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저희 사례들을 정리해보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좀 뾰족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떠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라이브 준비하면서 지금 요즘 어떤 것들이 키워드가 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지금 기업에서 교육 담당자 분들께서 요청 주시는 내용들도 저도 한번 쫙 분석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전달해 드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직무 쪽은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기업의 어떤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포인트를 저도 잘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좀 어려운 자리 해주신 만큼 또 바로 보내드리긴 저희가 너무 아쉬워서 저희 세 번째 세션에서 교담자님들을 위한 AI 툴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AI는 이제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AI 트렌드와 교육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의 조직이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교육 전략을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럼 세션 2에서 다시 뵙겠습니다.